자,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구독자 한 10만 됐을 때 라이브를 시작했었어야 됐나봐요. 다들 드라마 보러 가셨는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진 않으셨네요. 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격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6일 8시 30분 구독자 1만 명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여러분들 성원에 제가 드디어 저희 채널이 1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사실 연예인도 아니고, 뭐,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직업 특성상 말을 좀 잘 해야 되긴 하는데, 말을 좀 잘하는 편도 아니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들, 종목들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질문도 좀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좀 라이브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1만 명 이제 기념해서 감사 인사 드린다는 내용으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무종님 65,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65,000원 슈퍼챗 처음 받아보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한 4시쯤부터 방송 세팅을 좀 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컴퓨터도 하나 새로 맞췄거든요. 컴퓨터도 새로 맞췄는데 계속 이제 오늘 방송 세팅을 하면서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증권방송에서 라이브 방송도 좀 나가보고 했었지만 지금 채널에서 라이브 하는 게 그거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일단 뭐 제가 라이브를 주로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라이브를 해서 종종 이제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두산중공업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가장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써드리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을 브리핑을 드린 게 거의 작년 9월 달쯤이었으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 달 한 이때쯤 유상증자 한 10월 달, 12월 달 이때부터 계속 브리핑을 좀 드렸었으니까, 그냥 눈 감고도 한 10분, 15분 그 이상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이전에 두산중공업 담당자님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었거든요. 일단 두산중공업을 질문을 주셨을 때 유상증자를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대답도 좀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지금은 조금 공매도도 그렇고 매도세도 나오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죠. 지금 이 기업이 안 좋은 상황들이다 보다는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희석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가가 희석된다라는 그 우려감들 때문에 공매도도 좀 늘어나고, 지금 또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유상증자를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신주인수권을 내가 팔아버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받을까. 근데 일단 평균 단가를 제가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정정을 좀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세워드리면, 자, 이 평균 단가가 이 갭 떨어지기 전에 한 22,000원, 22,000원 정도 되시는 분들 이상으로는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는 22,000원 이상으로는 유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0.12주인데 유상증자를 받아도 그렇게 평균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낮아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이유가, 주가가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주가가 좀 16,000원대다 보니까 1차로 예정되어 있는 게 16,000원이다 보니까 16,000원이면 여기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16,000원 여기서 16,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16,000원 이상이신 분들.
16,000원이 한 이때니까 여기 평단가이신 분들은 그냥 이전에 급등했을 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거든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가 여기 22,000원대 여기 지금 여기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유상증자를 좀 많이 안 받지 않았을까 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면 신주주권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평균 단가가 22,000원 이하이신 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주주권을 매도를 해서 굳이 평단가를 높인다던가 보다는 주식수를 늘리거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신주주권을 매도를 한 다음에 이 부분 때 와가지고 평균 단가를 또 더 이제 맞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신주주권을 정리를 하셔도 반등 나오면 현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2,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중이 너무 높아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이 한 50% 이상 넘어간다. 내 계좌가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 60만 원, 유상증자 받으면 60만 원, 70만 원까지 막 올라간다. 70%까지 올라간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상장이 좀 되고 하면은 그때 평균 단가를 좀 이제 상장 효과 때문에 유상증자 상장을 하면은 주가가 좀 희석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좀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두산중공업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22,000원에서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참여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좀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원전에 관련돼 가지고 정부의 기조도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또 3월 유상증자가 끝나는 게 또 3월인데 3월 이후부터는 체코 뭐 그런 원전 수중 그런 원전에 뭐 수주를 넣겠다, 뭐 입찰 참여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상장을 할 때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원전에 좀 입찰을 하고 원전에 대한 정부의 기조도 조금 바뀌고 글로벌적인 원전 뭐 텍소노미라든가 그런 좀 원전 발주도 계속 들어오고 약간 그런 상황들 수주도 공시도 나오고 그때 되면은 3월 달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는 그 기간까지는 주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유상증자를 안 하신 분들은 물타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때쯤에서 유상증자를 하신 분들은 유상증자 가격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 좀 유상증자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라 해서 뭐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상증자를 하신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권리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안 받는 주식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권리공매도도 권리공매도인데 권리공매도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권리공매도 쳐보시면은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권리 입고 예정 주식 주문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유상증자를 청약을 했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결제는 이제 청약일에 결제를 한 거란 말이죠. 미리 산 거예요. 산 건데 상장이 되는 준비가 끝나는 게 2거래일 전입니다. 상장 2거래일 전. 그러니까 2거래일 전에 내가 이제 현금으로 받겠다. 유상증자를 내가 16,000원에 참여를 했는데 주가가 18,000원, 17,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 그럼 유상증자를 상장하는 날에 주가가 좀 이제 늘어나면서 오버헤이 물량들이 좀 부담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상장하는 날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너무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현금으로 팔 수가 있어요. 팔면은 주식으로 안 들어오고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권리공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좀 난 유상증자를 했는데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공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대다 보니까 부담은 없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유상증자 하시는데 그렇게 뭐 너무 할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됩니다. 일단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제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일단 주가가 좀 나중에 추후에 오를지 떨어질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매수하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 일단은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할지 말지 이런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권리공매도도 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유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유상증자를 상장을 할 때 주가가 너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뭐 그런 거. 이때 당시에는 지금 0.12주, 일주당 0.12주 주죠. 일주당 0.12주 주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상증자 상장했을 때 비율이 지금보다 좀 높았었어요. 아마 0.20 정도 됐었는데 뭐 찾아보려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일단 자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오버행 물량들 주식 수가 상장이 좀 많이 됐으니까 주가가 좀 희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유상증자를 했던 그 가격 근사치까지 조정을 좀 받다가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유상증자를 이전보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조정은 좀 받지는 않겠구나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보시면은 하면 되지 않을까. 신주를 받아도 그렇게 뭐 평균 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00원 이상 이신 분들은 신주를 받아도 크게 뭐 어차피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유상증자이긴 해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뭐 현금 있는 거를 쓸 필요는 없는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셔도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긴 하죠. 제가 이전에 한 이때 10월, 11월 이때부터도 두산중공업을 계속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평단가가 좀 낮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낮으신 분들 가정해서 요즘 주식 장투냐 단투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요즘은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투자 스타일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종목들을 좀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 흑자가 계속 성장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게 돌아나가는, 특히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LG전자랑 하나솔루션이 지금 딱 떠오르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태양광을 생산을 하는데 원자재로 사용이 좀 됐었다 보니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엄청 비싼 거야. 그러면은 김치 단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김치를 파는 게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돌아서서 좋아진다. 약간 그런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폰이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GM 리콜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지금 장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맞긴 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는 장기 투자로 고르세요. 종목을 고를 때는. 근데 이거를 꾸준히 그냥 딱 사가지고 계속 가져가냐. 이거는 좀, 단기 투자 쪽 성향으로 좀 스윙 성격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응을 잡는 거는. 왜냐면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장이 이제 하락장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종목을 고를 때는 약간 LG전자 같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좀 안정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안정성이 조금 난 좀 드라마틱한 걸 원해라고 하면 시가총액 좀 낮은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좋겠고 이 상황에서 종목을 하나 딱 골랐으면은 이거를 계속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를 계속 비중을 늘려간다기보다는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을 고르는 거는 신중하게 장기 투자를 한다. 내가 이 사업이랑 동행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종목을 일단 고르시고 종목을 이제 매매하고 수익을 일단 우리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단투 스윙 너무 단기 트레이딩 이런 쪽 말고 스윙 쪽으로 이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방에서 종목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거는 좀 단기 스윙 쪽으로 한 1, 2주 이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왜냐면 시장을 못 믿어서 이 종목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투기 매물이 계속 나와주죠.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사줄지 장중에도 모르겠다는 거죠. 내일 뭐 월요일에도 외국인들이 사줄지 기관이 사줄지 떨어진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엄청나게 싸다 뭐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야 지금 엄청나게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효성 첨단 소재. 이게 지금 PER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3만 370배 PER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딱 보면은 EPS가 이번 연도 연간 EPS 보면 2021년이죠. 근데 우리가 이 파이낸셜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실적이 다 나와 있어요. 3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실적이 3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EPS를 대입을 해보면 그 18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주가를 대입을 해보면 PER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65,394원으로 EPS가 1년 만에 2020년에서 2021년도 1년 만에 1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 대비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이 주식수를 나누면 1주당 순이익이 나오는데 65,000원으로 갑자기 증가된다는 거죠. 65,000원. 65,000원으로 증가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53만 3천 좀 비싸죠. 1주당. 좀 비싼데 65,394원을 대입해보면 여기서 18원을 대입을 해보고 2020년도 EPS를 대입을 하면은 엄청나게 높아요. 높은데 여기서 이거 65,000원을 대입을 해보면 PER이 8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배가 지금 PER이 8배가 된다. 8배가 되면 엄청 싼 거잖아요. 성장성 대비해가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 일단 싸니까 여기 장기 평선들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이야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맞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싸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이 정도 가격 메리트가 막 실적 대비 드라마틱한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장기 투자보다는 약간 스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방송을 아마 1시간 반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뭐 10시 이후에는 내일장 준비하고 주무셔야죠. 자, EU 텍소노미 확정 발표가 언제쯤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EU에서도 텍소노미 하면 이런 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에 딱 확정이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은 언제 확정은 날지 모르는데 일단 가능성들을 보면은 확정이 날 것 같다라고 기대감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확정이 날 거다. 얘네들도 조율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좀 일정이 연기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에 나온다더라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에서 그린 에너지로 할 거다 이렇게 가능성들은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는 해보되 몇 월 며칠에 딱 이제 발표가 날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 윌비스가 윌비스 이게 대표적인 정책주잖아요. 정책 수혜주인데 일자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뭐랄까 이 정책에서 일자리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 그 통과가 될 수밖에 없고 정책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공약을 꺼내 온다. 언제 뭐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뭐 하겠다. 공약으로 가져올지 그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언제 반영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게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좀 뭐 뭐랄까 좀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뉴리스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정책주의 세력주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좀 나고 있으면 적자가 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왜 적자가 나고 있고 주가 움직임들이 뭐 세력주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종목을 딱 볼 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얘는 일단 좀 일단 4분기 실적을 컨퍼런스 콜을 한다라고 한 게 1월 27일이네요. 1월 27일이고 실적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영업이익 자체는 증가하는 데 성공했다. IT 경쟁력을 지속 강화한다. 뭐 이거는 다른 이슈들은 좀 없는 상황이죠. 삼성 SDS 뭐 보고 들어가신 따로 그런 이유들이 있으세요? 19만 천 원대. 19만 천 원대면 좀 높으신 편이긴 하네. 뭐 근데 주가가 이건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평균 단가가 좀 높으세요.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 비중이랑 성장 동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은 좀 있네요. 삼성 SDS 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 M&A를 필요하다. 자, 성장 동력이 20%면 비중이 20%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신데 평균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신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M&A가 그러니까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신사업 M&A가 필요하다. 성장 엔진이 성장 엔진이 좀 단기간에 속도를 높이는 게 좀 부족하다.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상위고 좀 뭐랄까 좀 가치주들인 것 같은데 약간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 주식 매각 신탁 계약도 좀 있었고 오버행 이슈들 성장 동력 부족 뭐 좀 부진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뉴스 찾아보면 다 이게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네요. 결국에는 M&A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가치주들이 금리 인상 시기들 되면은 가치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긴 해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합니다. 좀 안전적으로 자산을 좀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가치주들의 투자 자금이 좀 몰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치주다 보니까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요. 성장주가 성장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뭐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M&A를 해가지고 뭐 신사업을 육성을 하겠다 아니면은 일단 지금 자체 주가로 봤을 때 26배 EPS가 조금 성장하니까 8,800원. 그러면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요. 16배, 한 15배, 16배, 지금 이 수준에서 13만원, 5천원 수준이면 한 15배가 어느 정도일까? 잠시만요. 한 12만 3천원, 12만 5천원. 한 12만 5천원 수준이 한 15배 수준이니까 이번 연도 실적 지위를 봤을 때 아마 12만 5천 원 수준에서 이 쌍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대응을 좀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19만 원까지 좀 올라올까? 그거는 이제 M&A 얘기들이 좀 나와주던가 실적이 좀 성장하는 모습들 가치주들이 좀 주목받는 그런 장세가 좀 보여주면 패시브 자금들도 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15배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제가
댓글이 그렇게 채팅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한 분 한 분 전부 다 잡아드리지 못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CIS. 자, CIS. 좀 이거는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CIS를 사실 실적이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실적이 좀 잘 나오진 않는데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전고체 쪽으로도 리비안, 테슬라 뭐 좀 여기저기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전장 장비를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장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배터리 생산을 좀 내재화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CIS가 이번 1분기부터 수주가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공시가 나오는 게 지난 이제 4분기부터 공시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다. 단일 판매 공급 제한 이게 수주잖아요. 공시가 나오는 게 앞으로 1분기 지금 1분기니까 1분기에 공시가 이런 공시가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을 한다라는 문제들보다는 상장을 해서 이 2차 전지를 생산을 더 캐파를 늘릴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 납품하는데 좀 납품처들을 좀 캐파를 좀 늘릴까 납품을 더 많이 할까 여기에서 기계 장비 발주가 CIS에 들어올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CIS가 뭐 특별하게 득을 본다 뭐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라는 이 공시가 계속 들려와 줘야 수주가 높아지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흑자가 날 때 그런 종목들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적자가 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이 실적들을 좀 보면 좀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4분기, 1분기, 그리고 2분기 공시가 나와주면서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PER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부분들 CIS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CIS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애플카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애플카 쪽으로. 애플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니까 그게 또 이 전장 기계들을 좀 얘네들 애플카를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시중에 캐파가 100이었는데 여기에서 애플카를 납품을 하기 위한 캐파를 또 더 이제 증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계 발주 어, 그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 위한 애플카의 그런 공급망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CIS의 수주 공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따른 이제 좀 뭐랄까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자, 일단 제가 근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CIS를 종목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대응이 제가 종목은 하나를 CIS를 제가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CIS를 종목을 골랐는데 시장을 안 믿는다라고 했죠. 종목은 장기 투자로 내가 계속 이제 샀어. 제가 이렇게 열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열주에 2만 원대 그리고 14,000원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열주 이렇게 샀으면은 평균 단가가 절반이 돼요. 그러면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는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여기서 또 열주 20주니까 여기서 또 10주를 빼고 10주만 갖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뭐 여기 뚫고 올라가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쇼츠로 좀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어 발목에 무릎에 사가지고 머리 어깨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예전엔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 여기가 머리가 될 확률이 높죠.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추세로 봤을 때. 자, 그럼 여기가 머리가 되는지 우리가 발목에 샀어요. 여기가 발이고 발목에 샀어요. 발목에 샀는데 여기가 머리다. 여기 발목, 무릎, 어깨, 어깨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왼쪽 어깨다라고 하면은 왼쪽 어깨에 팔아라고 하면은 이 머리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여기서 고점인지 아닌지 지금 어깨인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가 뚫고 올라가서 머리가 더 키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키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머리가 여기다. 그러면은 왼쪽 어깨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고점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왼쪽 어깨에서 팔려고 여기서 팔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일단 고점을 확인하고 떨어졌을 때 지지 구간들 여기서 만약에 쌍봉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질 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 된단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어깨. 그러니까 왼쪽 어깨에 팔지 말고 오른쪽 어깨에서 판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머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래량들이 나와주면서 고점을 뚫어줘야 되죠. 근데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10주 팔았으니까 10주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뭐 하면 되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데까지 뭐 부담 없이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찍을 때까지 얘가 키가 몇 센치냐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 올라간다. 그럼 머리 찍고 오른쪽 어깨가 툭 떨어질 때 그때 이탈하는구나. 그럼 이제 비중을 야금야금 뭐 10주를 갖고 있으면은 2주 3주 떨어지면 다 털고 바닥에서 찍고 다시 발목이다 싶을 때 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라이브 초반에 종목을 고르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고르고 대응하는 거는 단기 스윙 하듯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측면에서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떨어지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여기 고점에서 잡았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지 이탈을 해주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때 떨어지는 게 돌파를 하는지 이탈하는지 확인을 하고 아직은 아니구나. 여기서 추세를 돌리키는 거 이런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 CIS 제가 브리핑 드릴 때 추세가 돌아가는 거 움직임들 보면서 여기가 이제 기대감의 영역, 여기가 실망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추세가 좀 돌이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10주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 단가 10주 잡았을 때 반등 나왔을 때 평균 단가 여기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 이렇게 이후의 움직임들을 좀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좀 잡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한다. 내가 이 종목이랑 동행을 한다라고 하되 대신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떨어졌을 때는 대응하기 좋지만 올라갔을 때는 불타기 계속 매수를 하면 불타기가 되거든요. 불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현금은 너무 불타기에서 따라잡는다, 고점에서 따라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자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머리가 여긴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떨어졌네, 주적을 받았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거든요. 이때 확신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구나. 여기서는 이제 따라잡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불타기를 막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가격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장 정석인데 비싼 주가가 좀 반영이 되면서 비싸지고 있는데 뭐 따라잡는다. 이거는 리스크를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 주가가 합리적인 주가냐, PER, EPS, 실적, 적자가 왜 났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 특히 그래요. 바이오 같은 거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잘 주가에 실적 반영이 안 되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기대감들이 반영을 막 시키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이 좀 부러졌어. 그럼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 이 약물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줘도 기대감들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바이오에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바이오 같은 거는 약물이 임상을 뭐 어떻게 될지 결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는 없는 부분의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적자가 나와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들 보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경향을 좀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걸 가장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투자를 이 종목을 또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결정을 했는지, 근데 그게 허황된 꿈은 아닐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SKI 테크놀로지.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얘가 SK 진영이잖아요. 근데 LG 화학에서 딱 나와 떨어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아, 이,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시가총액 3위에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굴러와가지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놔 이러고 차지를 하는 거예요. 1, 2, 3, 뭐 네이버가 지금 3인데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이버 자리를 뺏고 밀어내고 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펀드, 특히 이제 SK 진영 아니면 이천전지 관련 펀드들 비중을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형주들 뭐 매도하는 상황들 나오고 있고 상장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를 하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공모가 좀 끝나야 그래야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LG 에너솔루션도 막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든가 근데 외국인의 좀 변수라고 하긴 하는데 기관은 의무 합약을 엄청나게 길게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의무 합약이 좀 낮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공모를 하는 것까지 좋아요. 싸게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배정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을 때 그 자금들에서 LG 에너솔루션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의무 보호 예수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SKI 테크놀로지, SK 진영에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생각보다 이게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영향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좀 시작이 되니까 더군다나 얘네가 시가총액이 좀 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들이긴 한데 어, 이게 자금이 몰리는 게뭐 일경이 몰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니까 여기 이 자금에 쏠리는 그런 영향들이 좀 이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도 LGNS 솔루션을 한번 공모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해봐야 뭐 배정은 이제 군중 배정으로 받으니까 자, 그런 상황들이라서 기간도 그렇죠. 저도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면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뭐 돈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공모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특히 SK 진영에 있는 분리막 기업이잖아요.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이 그렇게 좀 미미하기를 바라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LG에너지솔루션의 조정을 받으면은 상장 이후에 SKI 테크놀로지도 얘가 안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분리막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안 좋은 기업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이제 폭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폭풍이 지나가면은 좀 이제 주가 움직임들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잡으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이거 원래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릴 때는 한 논스톱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좀 쉬고 논스톱으로 한 영상 촬영하고 좀 쉬고 그러는데 이건 라이브라 가지고 쉴 틈이 없네요. 자, SK케미칼 SK케미칼 또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라이브에서 SK케미칼을 욕을 좀 하면 제가 영상에서는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SK케미칼 욕을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조금 어, 좀 살짝은 덜어내겠다. 그거 아니면은 이, 이 실적 반영되는 것들에서 어, 좀 그래요. 이 실적 반영되는 게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노바백스라든가 이, 어, 백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사업을 좀 잘해서 연계 실적으로 진짜 실적을 진짜 팍팍 밀어주든가 그렇게 해서 야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싸고 말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측면이 좀 생겨야 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조금 살짝 덜어낼게 주주분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도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힘들죠. 너무 싸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뭐 진짜 뭐 금융주 비슷하게 지주 사격 할인을 금융주들도 지금 아니 금융주들도 얘네도 지금 주가 올라가가지고 PER이 한 5배, 6배, 7배 형성되고 있는데 얘네도 올라가서 8배예요. 8배. SK케미칼이 금융주보다 못하는 거는 솔직히 좀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ICK 이거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시려나요? 평균 단가 얼마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죄송한데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자화폐 관련주인 것 같긴 한데 적자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크게 뭐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들 먼저 좀 올려주시기 전까지 다른 분들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제넨바이오 아니 거래정지 기업은 어, 뭐 그래요 뭐 제가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왜 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을까요, 이게? 제가 모든 종목들을 좀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분할 분할 때문에 이러면 뭐 안 좋아서 뭐 거래 정지가 된 게 아니고 합병 분할 때문에 잠깐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래 여기 나온 거는 크게 뭐 없는 것 같네요. 자, 제넨바이오도 뭐 제가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크게 없어요. 시젠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네. 시젠이랑 휴마시스랑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 이제 치료제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치료제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얘네들은 새로 세계 업종들이 좀 티키타카가 좀 있어요. 좀 싸운단 말이죠. 백신이 나와주면은 진단키트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한창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치료제 나오면은 뭐 백신이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치료제가 있는데 이 감염률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주가가 상승 반영시킨 게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뭐 치료제에 대한 일단 뭐 실적들이 좀 많이 증가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이 많이 증가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좀 덜 하긴 하겠지만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거냐 5천억에서 3천억, 2천억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이번 연도 작년 6천억, 6,700억, 5,900억 그리고 올해는 3천억, 2천억.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이게 실적치가 증권사
여러 곳에서 그 리포트를 발행을 해서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면 발행을 하면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FM 가이드에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영향들 백신도 앞으로 좀 증가가 될 거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코로나가 치료제가 좀 나오면 저도 살짝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치료제가 나오면은 코로나 좀 예전에 우리 타미플루도 그랬잖아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서도 예전에는 뭐 병원 입원하고 막 치료받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약국 가가지고 약 사 먹고 독감이에요. 그러면 타미플루 주잖아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진단키트 해가지고 코로나네. 그러면은 코로나 약 치료제 사 먹어야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서는 치료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골든벨. 근데 주식 골든벨은 좀 안타깝게 그래요. 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들을 계속 브리핑을 자, 이게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정신이 없네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라이브를 한 화이팅님 5,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라이브를 한 게 종목 진단들 Q&A 물론 좀 하려고 했지만 제가 라이브를 처음인데 이게 이 정도로 막 정신없이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일단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답변을 좀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시장 수익률 자체가 지수 자체가 이게 지수가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시장 평균 수익률인데 지수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고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반등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얘가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금들이 좀 지금 정상화가 좀 시장이 정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청약이 완료가 되고 배정이 돼서 상장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파급력, 시장이 자금 돈 다 빨아가고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파급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리 인상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허영님 5,900원 후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님 전체 채팅방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LG 에너솔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적으로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이 휴마시스, 쌍용이, CN이 뭐 이렇게 종목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가를 좀 드리진 않아요. 매도가를 드리진 않는데 추천가를 드리면 그 가격에서 최대한 잡으려고 하시고 4% 올라가면은 매도 신호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시면 되고 4%가 떨어져도 그냥 빨리 손절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고 지금 이제 막 손절이 심하고 떨어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목표가 달성되고 막 그런 이 목표가 달성됐다, 4% 터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주식을 제가 추천하는 걸로 잡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플러스 4%막 6%막 하다가 4% 3% 2%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 종목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오실 분들은 제 채널 메인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이제 시황이라든가 이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거를 돈 받고 유료로 하진 않아요. 유료를 하진 않는데 자 이거를 제가 좀 또 말씀드릴게 전체 채팅방 저도 이제 저 돈 받고 뭐 하고 멤버십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채팅방을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증권사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돈을 받고 유튜브 멤버십을 한다던가 막 이렇게 하면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규정이 계속 좀 빡빡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도 내부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 가능하다 하라고 하면은 전체 채팅방을 다시 열고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하시라고 또 그렇게 진행을 좀 할 예정인데 일단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 채팅방을 제가 추후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채팅방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 달라고 하셨는데 얘도 좀 갑갑하죠. 네, 이제 저기 전 다니던 직장이랑은 이제 또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구독자 1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1만 달성하게 됐습니다. 넷마블 브리핑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넷마블 얘도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빨리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들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고요. 스피넥스를 4분기에 일단 반영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제가 넷마블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래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NFT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들인데 스피넥스가 카지노잖아요. 미국의 카지노인데 이거랑 NFT랑 미국은 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이 NFT 게임이랑 NFT를 접목을 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좀 뭐랄까 이 도박성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NFT를 접목을 해가지고 해외 산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 해외 쪽에 매출 뭐 그 국내 게임들 실적들 막 그런 것들도 좀 있지만 NFT를 해서 해외에다가 이제 해외에다 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카지노를 스피넥스를 하면서 NFT를 좀 접목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실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직까지 스피넥스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뭐 결정은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그거 말고는 얘네들이 게임을 잘해서 게임을 잘 만들어서 실적을 좀 잘 내줘야 되는데 이게 게임을 발행할수록 악순환되고 있는 게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다 보고 근데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데 얘네들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타 이제 지식재산권을 내고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P 재산권도 이제 또 사용료도 주고 인건비도 증가되고 그러다 마케팅 비용들도 많이 쓰다 보고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를 해도 실적에 대한 드라마틱한 그런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주종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스피넥스에 대한 부분들을 4분기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M&A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NFT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200억짜리가 700억,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이렇게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본업 게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게 단기 순이익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좀 이제 바닥을 찍고 NFT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 재료를 삼아가지고 모멘텀을 삼아가지고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한 이 부분에서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등 나오고 추세를 좀 돌이킨다. 좀 추세 돌이킬 때는 딱 보여요. 추세가 돌이켜질 때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추세가 돌이킬 때는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전까지 이때 이 시기가 왔는데 평균 단가를 대응을 잡지 못하고 현금에 대한 비중이 좀 없다 보니까 이 대응을 잡지 못하면 평균 단가 조절이 안 되시니까 조금 이런 움직임들 돌파하는 흐름들 좀 보여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런 움직임들 보여줬죠. 이런 움직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니까 계속 실적을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템포를 살짝 좀 늦추셔가지고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계속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거는 뭐 가져가야죠. 뭐 얘는 가져가야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이 삼성 SDI도 제가 한 19년도, 18년도쯤 방송 17년도쯤인가? 잘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때쯤에는 전기차가 시중에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전기차. 이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업에 대한 부분들. 자, 제가 영상에서 가끔씩 이렇게 흐름을 그려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과도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오는데 도입기가 여기고 성장기.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가 도입기가 전기차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언제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이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을 때 시중에 이제 전기차가 보일 때는 이제 약간 성장이 3분의 1 정도 온 거라고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한 이때쯤 되겠죠. 과열 구간들이 왔을 때. 과열 구간들이 왔을 때는 얘는 이제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게 사이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사이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고점이 어디냐를 판단하는데 시중에 전기차밖에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폴더폰을 썼었죠. 폴더폰. 옛날에는 폴더폰을 썼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써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가 시장 과열.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이제 과열이 됐으니까 또 이제 성장하는 게 한계가 왔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시중에 전기차밖에 안 보일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폴더블 폴더블 쪽으로 사용을 이제 계속 출시를 하잖아요. 이게 성장성이 좀 꺾일 때가 언제냐? 전기차밖에 없을 때 이제 AS 아니면은 뭐 전기차에서 기술력으로 싸울 때 기술력은 이제 기술 개발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점유율 싸움이 치킨 싸움 양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이제 고점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 같은 산업이 고점은 아니잖아요. 과열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삼성 SDI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종목 같은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고 대응은 좀 이제 스윙을 한다라고 대응을 잡고 좀 템포를 느긋하게 잡으셔가지고 여유롭게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서 보면은 좀 빗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요. 두산 피어셀 얘도 지금 진짜 갑갑스러운 얘를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그런데 수소 쪽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수소를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은 아니니까. 약간 근데 원전하고 수소하고 조금 약간 섹터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면은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나? 약간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핵심 요인들은 그거죠. 어, 원전으로 생산한 에너지도 뭐 그린 에너지로 포함을 시켜야 되냐. 근데 정부가 정책이 그거잖아요. 기조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여야하고 계속 정치적으로 마찰이 좀 있어서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통과가 좀 이전에는 그랬어요.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야당이 원전 핑크수소 도입 원해서 뭐 네, 그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뭐 계속 뒤바뀌면서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 탄소 배출하는 것도 그린 수소로 인정을 해줄 거냐 청정 수소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좀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좀 통과가 돼야 이제 기업들도 민간 기업들도 좀 인프라를 형성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부분들이 통과가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길까 그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수소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를 계약을 하긴 했어요. 실적은 개선이 될 건데 실적은 개선이 될 건데 어, 수주를 받은 게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실적에는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실적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이것도 납품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좀 거친 다음에 실적에 또 반영을 하고 회계상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적의 재무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서 약간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 수주가 들어와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도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은 일단 싸우지 마시고 홈컴 홈컴을 이번 분기 실적을 좀 흑자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네요. 1, 2, 3, 4, 26, 21. 자, 일단은 한컴 MDS 이거는 약간 테마적인 성격도 살짝 좀 있죠. 드라마틱하게 막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비해서는 2022년도 117억, EPS도 1153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한 2만 원대 장기 평선들 여기 한 이쯤에서도 한번 좀 노려볼 만 할 것 같은데요. 살짝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올 때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8배, 지금 44배. 주가가 또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 고평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니까 2만 원대 부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드린 거예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주가가 좀 올라갈지 떨어질지 단기적인 부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들인데 주식 특성상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을 선택을 한다. 이 가격에 내가 살까 말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하실 만큼 이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잠깐 다닐 때 있었는데 비덴트 비덴트가 그랬어요. 제가 비덴트가 한 옛날에 한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언제쯤 18년도였나 19년도였나 이때 라이브에서 그 시청자 통화하면서 진단을 좀 해드리는 그런 라이브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비덴트를 보고 이차전지를 보면서 샀다. 이차전지 전기차 이제 그때는 없었을 상황이었으니까 전기차를 비덴트가 한다라고 해서 샀다. 근데 사실 비덴트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보다 얘는 카메라 모듈 쪽에 비중이 좀 높아서 전기차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막 통화하시다가 대답이 없으시고 이제 통화가 끊겼던 적이 있었어요. 막 제가 이게 너무 팩폭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뒤로 제가 계속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릴 때 정말 조심스럽게 답변을 좀 드리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만족하실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제가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끔 말씀을 못 드리실 수도 있다. 이것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참 어려운 종목들 말씀을 자꾸 주시네요. 교촌 FMB 이거는 최근에 또 그 얘기 있지 않았나요? 어, 지금 얘네가 얘네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식료품 기업이에요. 식료품 기업. 우리나라 산업 구조들을 보면요. 식료품 기업들의 우리나라 사실 뭐 농업 부분에서 시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시장이 다 대부분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수입을 해서 들어와요. 뭔가 이제 재료들을 음식을 하나 만들 때 첨가물이라든가 심지어 쌀까지도 우리 농업 부분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와요.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얼마죠? 원화가 계속 이제 달러가 1달러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올 때 원화가 강세일 때는 원화가 1달러에 1,000원이야. 막 1,200원이야. 그러면 1,200원짜리 제품 한 개를 사오는데 이제는 1,200원을 줘서도 막 1,200원을 1달러 이렇게 해도 수입을 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달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식료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직격탄입니다.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서도 수출입 같은 경우에서도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수입을 해서 이제 산업을 하는 식료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보여야 환율 하락이 수혜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서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주가들이 식료품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달러가 올라가서 그래요. 달러가 올라가서. 닭고기를 만들고 밀가루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만들어 가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밀가루도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1,000원 주고 뭐 살게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전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1,200원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은 식료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료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얘네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닭고기 가격을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긴 합니다.
올리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다 치킨 가격이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을까? 어, 일단은 영업이익은 좀 잘 나온다라는 것 같네요. 영업이익은 잘 나온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달러가 계속 강달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식료품 기업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비덴트 얘도 얘는 또 코인 올라가니까 올라갔죠. 비덴트 코인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비덴트 지금 이제 코인이 세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얘네들은 코인 시장 움직임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돼서 그것 말고 딱히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네요.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성이엔지 얘도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는 산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좀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는가 정도까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성이엔지 이 기업이 안 좋아서 얘네들이 일을 못해서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태양광 업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태양광 셀 모듈 웨이퍼 이렇게 있잖아요. 재료가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폴리실리콘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도 그렇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얘네가 팔아요. 폴리실리콘을 얘네가 팔아요. 파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다. 그래서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막 옮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말레이시아로 옮기고 그리고 인건비 막 줄이고 그래서 그 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을 엄청나게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중국산 폴리실리콘 불매한다라고 하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OCI가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좀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고 이걸 개선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했었거든요. 흑자가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살짝 꺾이네 1분기부터. 지금 태양광 산업에서 업종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공장들이 폴리실리콘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공장들이 캐파를 증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설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폴리실리콘을 파는 기업들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를 예를 들까요? 컵 하나를 파는데 1,000원에 팔다가 2,000원에 팔게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되죠. 근데 컵 하나에 2,000원에 팔다가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살짝 떨어지잖아요. 폴리실리콘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반대로 OCI 같은 경우는 그렇고 폴리실리콘이 안정화가 접어들면은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광에서 적자가 좀 나고 있었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적자 폭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럼 태양광 산업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원자재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가는 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적자로 낮은 적자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 1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번 연도 흑자 나올라나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나솔루션이 좀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신성ENG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고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크거든요. 알아주는 그런 기업인데 큐셀 부분에서 얘도 이제 케미칼 산업이 있고 보면은 비즈니스 서머리 꼭 읽어보세요. 투자를 하실 때는 케미칼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큐셀 부분, 태양광 부분들이 있어요. 케미칼 부분들에서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큐셀 부분들이 적자로 실적을 계속 까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까먹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폴리실리콘 원자재, 그냥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너무 비쌌다라는 거죠. 근데 김치를 하나에 뭐 3,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포기에 3,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고춧가루 가격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4,000원에 팔게 되고, 근데 4,000원에도 사람들이 사 먹으면 괜찮은데 7,000원, 8,000원 이렇게 올렸을 때 안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큐셀 부분에서 폴리실리콘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케미칼이 흑자가 좀 나고 있었을 때 큐셀 부분이 케미칼이 뭐 100억 흑자가 나고 있었다. 근데 큐셀이 마이너스 50억 적자를 냈다. 이렇게 하면은 50억밖에 실적이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이제 큐셀 부분들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거다. 개선이 될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영업이익이 2천억, 2,100억, 2,200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김기호님 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2천억, 2,200억, 2,230억 이렇게 2,220억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OCI 같은 경우는 2천억에서 1,200억, 여기서 이제 추후에는 또 캐파 증설을 시켰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이게 1분기고 2분기고 1,920원, 억 원, 이렇게 2천억에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캐파 증설시켰던 것들을 반영을 하면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게 폴리실리콘 영향이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얘는 반대로 이제 태양광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 가지고 주가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신성ENG 같은 얘는 그래도 흑자가 나고 있었어.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신성ENG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나고 있었죠.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을 가장 좋아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흑자 실적 발표를 4분기에 해줄까? 1분기에 해줄까? 바닥이 어디냐? 자, 바닥이 어디냐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LG 디스플레이도 이때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실적이 좀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흑자로 돌아섰고, 이번 연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일 거다.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보여준다니까요. 이런 움직임들 보여주니까 신성ENG 같은 경우에서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때는 좀 윗꼬리 매물들이 좀 계속 나와줬었거든요. 윗꼬리 매물들이 계속 나와줬을 때는 일단은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추세를 돌리키는 모습들,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대응을 조금 잡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폴리실리콘이 안정화를, 가격이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 태양광 산업에서도 좀 개선이 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신성ENG 같은 경우는 실적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4분기, 1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IS 같은 경우에서 두중 CIS만 꾸준히 모아가는데요. CIS 전망 어떨까요? CIS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리 보시라고 했어요. 머리. 다시 다른 분들,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참고하세요. 머리 보셔야 돼요. 머리. 제가 이거를 머리, 무릎, 어깨, 왼쪽 어깨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머리예요. 바닥이란 말이죠. 장기이평선, 제가 영상에서 장기이평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장기이평선. 여기 우리가 발끝에서 사진 못하더라도 발목, 무릎에서 살 수 있거든. 그럼 머리, 왼쪽 어깨에서 보려고 하면은 사람이라 치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무릎에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샀는데 머리가 고점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에서 빠질 때 왼쪽 어깨에서 이게 고점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머리 확인해서 고점을 찍고,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 머리 확인하시고 어깨다 발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어깨, 지금 왼쪽 어깨잖아요.
왼쪽 어깨에서 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고, 고점이 여기 찍었다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 떨어질 때, 어깨 떨어질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중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산중공업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500원, 22,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게 효율은 높진 않지만 좀 그래도 평균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권리락 이전에 이거를 좀 브리핑을 드리려면 제가 만약에 여기 이 22,000원으로 기준을 두고 여기 기준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방송은 10시까지 10시 한 10분, 20분쯤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10주를 샀어요.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권리락 전날 배당락이잖아요. 유상증자.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를 하세요. 권리락 전날 기준일이 예를 들어서 3일이면은 이게 권리락이고 이 날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D거래 2일이에요. D거래 2일.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이 날 보유한 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이 날 다음 날 매도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권리락 다음 날 기준일이면 포함되면 되거든. 포함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다가 10주를 사고 10주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나잖아요. 신주수권이 더 늘어나요. 10주에 대한 신주수권을 받는 게 아니라 20주에 대한 신주수권을 받고 내가 이제 이때 치고 빠졌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 10주가 됩니다. 조금 손실이 올지언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는데 평균 단가가 여기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6,000원에 1차 가격이 16,000원이죠. 이제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1차 가격이 이 16,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두산중공업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것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이 16,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비중이 1주당 0.12주예요. 0.12주.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100주를 들고 있었다. 0.12주다. 그러면 12주가 신주수권이 나온 거죠. 12주. 12주에서 20% 초과 배정이 가능해요. 초과 배정이 가능한데 2.4주. 그럼 4주 미만은 절삭이에요. 절삭. 2주밖에 이제 초과 청약을 못 해요. 그럼 12주에서 2주 하면 14주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14주밖에 못 받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100주 갖고 있는데 14주를 추가적으로 하면 평균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14주에 대한 부분들도 16,000원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은 22,000원 높으신 분들 평균 단가를 드라마틱하게 막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내가 12주에서 초과 청약이 20%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20% 가능하다 2주. 근데 이 청약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신주일수권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살까요? 이런 분도 댓글로 많이 계셨었어요. 많이 계셨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신주인수권을 사면은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되냐? 우리 신주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해서 2만원 2만원에 16,000원. 이게 유상증자 예전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4,000원대예요. 4,000원대. 이게 신주일수권 가격이에요. 대신 여기서 호가에 대한 변화. 효과가 이제 심리.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율이 0.12주니까 100주를 갖고 있을 때 12주밖에 못하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하려고 신주수권을 더 매수해서 유상증자 1,600원에 많이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4,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 이하에서 사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효율이 없는 거죠. 일단 4,000원 이하에서 사가지고 16,000원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결국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렇기 때문에 신주일수권 같은 경우에서도 좀 떨어진다. 근데 초과 청약을 할 것 같으면은 초과 청약도 이제 남는 실권주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신 분들이 유상증자를 포기를 해서 유상증자를 많이 안 하셨어. 안 하셔가지고 남는 주식 수가 있어요. 그럼 실권주라고 하는데 그 실권주에 대한 부분들은 초과 청약을 많이 신청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하는 것처럼 균등 배정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2주를 내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1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1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2주를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상장한 이후에 있잖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그 유상증자 상장을 할 때 1주당 순이익이 권리락에 물론 이제 주가가 희석이 된 건 기준 주가를 변동을 좀 시켜놨지만 물량이 있어요. 물량이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시장에 이제 16,000원에 사가지고 이제 19,000원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오버행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오버행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 이런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오버행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상증자 청약하는 거는 뭐 그래요. 그 유상증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늦진 않다라는 거죠. 그때 낮추셔도 늦진 않아요. 상장한 다음에, 유상증자 상장한 다음에. 근데 다른 말로는 그거죠. 지금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도 유상증자는 못 받아요. 지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참여할 권리는 없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유상증자를 하려고 지금 사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을 좀 그래요. 뭐 지금 시장가로 살 바에 유상증자 가격으로 좀 더 낮게 사자. 그런 말씀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제가 라이브를 한 게 한 2시간 진행을 했네요. 첫 생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종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주중 얼마나 힘들면 유중을 1년에 2번이나 하다니. 그래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 20년에 한 번, 202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래요. 두산중공업이 1차 발행 가격이 16,000원인데 두산중공업도 예상을 못했던 가격입니다. 생각보다 1차 가격이 너무 낮아.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채권으로 7천억 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7천억 원은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채권을 상환하려고 보니까 16,000원에 유상증자를 하면 자기들 돈으로 보태가지고 채권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여기까지. 자,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려면 KB 아니면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제가 준비를 좀 해놨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준비를 또 해놨죠.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전략 꿀팁 가장 유리한 증권사는 균등 배정만 노린다면 신한금투 4에서 5주 배정 예상, 대신은 3에서 4주, 여유 자금이 많다면 청약 한도가 가장 많은 KB가 유리하다. 여기 있죠. 증거금 100조 넘게 들어올 땐 2천만 원 넣어야 비례 일주 가능하다. 이게 무슨 2천만 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니. 역대급 최대어죠. 최대어. 자, 증권사의 KB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금이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100조 넘게 기간에서 일단 들이밀 것 같아서 나중에 KB가 가장 배정 물량이 많은데 신한금투라거나 대신 이거 다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딱 고르셔야 돼요. 신한금투 쪽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대신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배정 물량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배정 비율 45%, 청약자 수 100만 명, KB증권. 야, 진짜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대신 아니면 신한금투.
다음 이거밖에 없네요. 대신 신한. 자, 미래에셋부터는 배당 주식수가 확 떨어지니까 KB 아니면은 여기서 KB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대신이나 신한금투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변수라고 해요. 신청 비율이 38% 의무 보유 확약. 이게 3개월 때까지 가지고 있을래? 6개월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안 팔 거야? 약속할래? 라고 하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 확약 비율이 11% 크게 낮았다라고 해요. 이 말이면은 LG에너지는 돈이 몰릴 것 같아. 돈이 몰려서 상장을 할 때 주가가 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팔겠다라는 얘기죠. 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거를 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딱 봤을 때 일단 고점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아래서 또 내려오면은 좀 더 보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하죠.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주들이 다 그래요.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2개월까지는 보통 없는데 3개월 이 오버행 이 블록딜 최대주주에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물량들이 좀 풀리는 게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팔 수가 있어요. 이게 못 팔게 하는 게 의무 보유 확약을 하는 게 공모를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인데 팔지 말라고 상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한 6개월, 9개월 여기서 6개월 나와 있죠. 6개월, 9개월 상장된 지 9개월 이후에는 이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물량들 보호 예수 물량 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들 좀 걱정을 하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장을 한 다음에 난 6개월, 9개월 이후에까지 뭐 가지고 있겠다,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모하신 다음에 장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고점이구나 싶을 때 정리를 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변수라고 하니까 도움이 되시겠죠. LG에너지솔루션 좀 이제 공모하실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뭐 저도 뭐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라이브가 2시간 3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렸다라는 시간들이 좀 됐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지금도 이거 여기 하고 있어요. 36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유료로 돈 받고 하진 않습니다. 무료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삼아서 수익이 나면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나면 자랑할 거고요. 손실이 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욕을 먹겠죠. 좀 이제 양날의 칼인데 이것도 좀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목들 추천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판단은 각자 알아서 이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4% 올라가면 파시고 4% 떨어져도 파세요. 승률 싸움입니다. 승률 싸움. 자, 종종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구독자 수가 진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말처럼 한 10만 막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만 명 기념으로 첫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생방송도 나가곤 했지만 라이브는 처음이라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자, 잠시만요. 커뮤니티에다가 좀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산중공업, 유상증자 참여할까 말까.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요즘 참여한다.
요즘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투표 수 보면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게시. 자,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거 투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라이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슈퍼챗 후원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1만 구독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월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